살다 살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이 저희 집에서도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보네요. 저희 집 상황이 조금 특수해서 저도 판단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야기에 앞서 말주변이 없어 두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집은 일남일녀로 홀어머니 가정입니다. 딱 노후만 준비되어 있었고 따로 결혼을 지원해 주실 만큼 금전적인 여유는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평소에도 지원은 못 해주겠지만 대신 노후 부양 또한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항상 밝히셨고 저희 남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물 예단 지원과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모두 동생에게 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사실 동생이 결혼할 당시 아이가 먼저 생겨버려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하되 거주지를 합치지 않고 주말부부로 반년 정도 살았습니다. 각자 직장 문제가 있어 합의하에 그랬던 거였고요. 어머니와 저는 걱정스러운 입장이었지만 둘이 합의했다는데 어떡하겠나요. 그냥 그러라고 했었죠. 대신 제 직장과 올케 직장이 굉장히 가까워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점심 사주고 반찬해주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건 다 해다주며 나름 잘 지냈습니다. 문제는 올케가 슬슬 일을 그만두고 둘이 같이 살 전세를 알아보던 중에 일어났는데요. 동생이 차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가 못 깨어나거나 깨어나도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할 거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올케가 이혼한다 해도 어떻게 잡겠냐 하는 심정이었고 이건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자기가 동생을 간병하겠다 하더군요. 부부니까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혀온 거였어요. 당시 올케가 살던 집은 이미 처분한 상황이었고 동생도 그의 말에 이사 나오기로 한 월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입원암 병원과 먼 지방이었던지라 올케가 지낼 곳을 구하는 게 가장 급했습니다. 동생 명의로 대출받아 전세를 구하려 계획했었기에 여윳돈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배는 부르고 남편은 누워있는 상황이니 올케도 막막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당신의 노후 자금으로 집을 매매해 주셨고 올케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예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할 정도까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하기까지 2년 정도 걸렸네요. 여기까지가 약 7, 8년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시기 힘든 상태이고요. 어머니는 당연히 자신의 노후 자금이 전부 들어간 집을 매매해 주셨으니 부양의 의무가 동생에게 있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올케는 그걸 평생 누워 지낼 뻔한 아들을 돌보고 간병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둘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동생은 내가 바라진 않았지만 지원을 받아버렸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모시자. 하고 말했었지만 올케가 결사 반대해서 사실상 부양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해서 어머니가 그럼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셨답니다. 당시 지원해주셨던 원금 회수만 바란다 하시며 차액은 동생 부부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네요. 장애인 될 뻔한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까지 길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 차니까 우리가 모은 저금으로는 절대 이 근처에 못 살아. 아이 교육을 생각하면 여기서 살아야 해. 라고 하며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동생도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 아내 기분도 이해해주세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모시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생활비도 드릴게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어머니도 서울 아파트인데 그 보상은 아파트를 팔고 남은 차액으로 해라. 그때 나는 이혼해도 잡지 않을 거라고 했었다. 아이도 우리가 맡아 키우거나 지원해주겠다 했었는데 둘 다 거절한 건 며느리였어. 하고 말씀하시며 동생 부부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생네가 드릴 수 있는 생활비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어머니가 되려 화를 내셨었네요. 저도 좀 보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드리는 돈은 해준 것이 없으니 안 받겠다 하십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의 입장도 올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모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냐 물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당시에는 동생이 중리산이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걸 따질 수 없었다네요.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제가 일 때문에 한국과 해외를 오가는데 거주지가 해외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것 없고 앞으로도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모시는 걸 고려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말도 안 통하고 친척들도 없는데 무슨 외국이냐며 강경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집 명의가 어머님 명의라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조카를 생각해서 강제 퇴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케를 이해시키거나 어머니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희 가족이 이 갈등을 슬기롭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연말 보내러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올케가 욕심이 많네요. 어머니 노후자금을 썼으니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노후자금 쓴 거랑 다 죽어가는 신랑 수발 든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수발은 자기를 위해 수발한 거지 시어머니를 위해 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원래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간호하는 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한다고 옳게 욕은 못하겠지만 반대로 그 상황에서 돈 바라고 애 낳고 남편 병원 바라지 한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차익을 말씀하실 정도면 상당히 집값이 올랐다는 건데 집 팔고 빨리 원금 뱉어내라 하세요. 그동안 꿀빵개 이자라고 쳐야죠. 세 번째, 옳게 생각이 이상합니다. 남편 부양한 걸 빌미로 시부모한테 대가를 바라면 어떡하나요? 부양하기 싫었으면 그때 이혼하고 나갔어야죠. 그랬으면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았겠지만 그거야 엄마 된 본인 책임이고 시댁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그때 이혼했으면 친가족들이 어떡하든 간병하고 돌봤겠죠. 시어머니 노후자금인 걸 뻔히 알고 받아놓고는 이제 챙길 거 다 챙겼으니 시어머니 노후야 내 알 바 아니라는 얘긴가요? 집 팔아서 원금 돌려주는 게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른 아파트가 아니고 7, 8년 전 서울 아파트라면 올케가 인간적으로 좀 뱉어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 올케랑 남동생한테 집 팔아서 원금 드리라고 하세요. 그도 아니면 어차피 어머님 명의니 강제 집행을 하셔야죠. 아무리 손주가 눈에 밟힌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올케가 도둑년 심보네요. 다섯 번째, 진짜 속상하네요. 요즘 세상에 자기 노후자금만 해도 인생을 헛산 게 아닌데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그 난리를 겪으셨으니 사리분별 똑바로 하셔서 지원해준 거 없는 딸한테는 손 안 벌린다 하시는 데다 언제부터 남매를 혼자 키우셨는지 안 써있지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게 진짜 제가 다 속상하네요. 아무리 쓰니가 고를 싸매봤자 답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변호사 찾아가세요. 사액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